지니스 오프닝 픽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은 다소 좀 무겁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 시장 상당히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속되는 일단 인플레 압박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한 부담감, 다시 좀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다우하고 나스닥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초반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 초반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시장 흐름도 보시면 어저께 강했던 철강주 쪽으로 좀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쿼터 국내와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와 두산도 블록딜 여파로 급락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카카오 게임즈도 12물량 폭탄 나온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나마 좀 강한 섹터라면 일부 암호화폐 섹터주들 하고요. 헬스케어 섹터죠. 비대면 헬스케어 섹터주들 급등하는 모습 좀 나타난다라는 점 특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섹터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심텍이라든지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맨날 이 종목들밖에 안 가죠. 기판 섹터주들 초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해성 DS도 동참하는 모습 속에서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 일부 좀 시장에서 좀 선호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 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일단은 조정폭 초반에 조금 확인해 보면서 바닥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일부에 대한 관세 면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산과 철강 쿼터 재협상이 없다.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사실은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철강주들 다시금 또 강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영향 좀 봐주시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산 철강은 쿼터 예전에 비하면 한 70% 정도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트럼프 시대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유럽 쪽의 관세를 없애줬다라는 점, 유럽이랑 이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국들은 더 좋아졌는데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그대로 머물게 된다라는 점이 좀 시장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과 이제 무역 분쟁으로 해서 계속 관세를 매기던 이제 중국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도 지금 물가 부담 때문에 수입하는 원자재라든지 제품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관세를 없애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소비자가가 전가되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의 전쟁을 미국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일단은 중국과의 좀 껄끄럽던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는 물가 압력이 다소 좀 완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쟁 관계에 있는 상태라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물가 압력을 시켜줄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그 효과를 보려면 그래도 한 4월, 5월 이 정도 돼야지만 지표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표에 좀 변화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미국도 물가를 누르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좀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철강과 관련해서 놓고 본다라면 어제 급등하고 나서 오늘 다시 그런 이슈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원자재 가격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라면은 지금의 바닥권에서의 반등 추세는 눌림목에서 오히려 조금 일정 부분 좀 기회로 활용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급등했던 중소형 그런 종목들 안에서는 조금 선별될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현대제철이나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동국제강, 동부제철 같은 이런 큰 회사들, 중대형급 이상들, 이런 부분들 좀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수급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두산, 그리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까지 이런 블록딜 우려가 나오거나 혹은 좀 진행된 종목군들 오늘 주가 영향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기가 좀 힘드니까 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또 지금 물량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박용만 회장 일가가 전체적으로 이제 물량을 다 정리하면서 손을 떼었다, 두산그룹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요. 가격은 10만 3천에서 10만 7,500원 사이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만 8,500원, 10만 9천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오늘 저점권 지지선으로 설정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좀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수급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간 물량들 다 정리가 되고 시장에서 좀 흡수되는 거 좀 확인하신다라면은 오히려 좀 두산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아시다시피 세금 관련해서 최근에 삼성 SDS 또 블록들 때문에 급락을 한 것, 신탁 그 관련해서 매도가 된 것 때문에 뭐 급락을 했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9,900원인가에 좀 거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대 이하로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좀 계속 매물 흡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물량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 조금 뭐 워낙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완화됐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카카오게임즈도 이제 CB 물량 이런 부분들의 부담 속에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대형주들한테 좀 블록들이 나오는 부분이 좀 주가라든지 보유하신 분들한테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오히려 그 부분을 또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량이 투하되고 시장에서 좀 흡수가 된 종목들 위주로는 좀 중기적인 뭐 관점에서의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까요? 다시금 오름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0달러 선 중반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 강세 워낙에 좀 영향받는 종목군들도 많고 금리도 이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해석 그리고 또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시장에서도 물가 압력을 계속적으로 좀 누르기 위해서 중국이라든지 뭐 유럽의 이런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제해주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진짜 미국도 상당히 좀 많이 물가들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대부분이 한 20-30% 이상씩 다 올랐다라고 그러고 유가도 거의 한 2배 정도는 올랐다가 조금 빠졌다. 뭐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WT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10불대 넘어서면서 또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송유관 뭐 사고 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이제 석유 관련 회사들 뭐 이제 폭격 맞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유가가 강세죠. 유가가 모든 물가 인플레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료나 사료나 이런 관련주들 급등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뭐 철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결국은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지금 유가의 상승세는 국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뉴스다라는 점을 꾸준히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유가랑 전혀 상관없는 비인플레 관련주를 매매한다라면은 그 부분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수출주들, 뭐 제조업체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만큼 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뭐 상황이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 시간 통해서도 유니드도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또 후발로는 좀 KG케미칼 같이 뭐 비료나 이런 관련되어 있는 화학 관련된 소재주들도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롯데정밀화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가 좀 우량 대형주단에서는 비료라든지 이런 쪽에 좀 연관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가 강세와 원자재 가격의 강세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그 해당 기업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스공사라든지 뭐 다른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긴 합니다만은 경제 전체가 향후에 침체로 갈 수 있는 우려감도 유가 강세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은 좀 유가 강세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100불 이하로 좀 빨리 떨어지는 시점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잡아주시죠. 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다시 또 2710선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2700선 지지력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바닥권에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특히 아주 싸다 싶어서 아주 접근하고 싶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정은 역시 좀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계속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지금 보시면
뭐 엔캠이라든지 하나기술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선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노신소재도 좀 선전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좀 변동성을 좀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이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서 모아가는 전략, 또 유가 때문에 오른 조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추세는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비인플레 관련주 쪽에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선전하게 이제 엔터나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플랫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도 조금 눌림목을 좀 활용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뻔한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인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 유가 상승과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을 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오늘도 조정폭이 좀 있습니다만 이 조정폭을 조금 더 확인하셔서 조정폭의 끝단에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중소형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테마성으로 오른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의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좀 오히려 시장의 조정폭을 전반적으로는 조금 활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